제스퍼의 소원. 일요일 밤인데도 제스퍼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집에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엔 나나, 해나 할머니와 나나, 민디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스퍼는 급하게 가방을 챙기면서도 자신의 소원이나 걱정을 모두 적어두는 특별한 낙서장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낙서장 표지에는 반짝이는 스티커로 장식한 제스퍼의 기쁨과 슬픔의 책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지요. 제스퍼는 항상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맴돌아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낙서장에 그런 생각들을 쓰면 거짓말처럼 머리가 맑아지곤 했어요. 제스퍼를 태운 택시가 작은 빨간 벽돌집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대문 앞에는 포근해 보이는 호랑이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제스퍼가 올 때마다 어딘가에 호랑이 인형을 놓아두곤 했지요. 제스퍼는 인형을 안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현관 앞엔 두 할머니가 제스퍼를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스퍼는 여기가 믿음직한 어른이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에 안심했고 기분도 나아졌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제스퍼는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을 베어 물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포근한 이불을 덮고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제스퍼는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 잠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 침대 옆에 있는 파란색 스탠드를 발견하고 할머니 집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제스퍼는 벽에 기대어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스퍼가 막 잠자리에 누우려고 했을 때 엄마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소리쳤어요. 금방 도착한 구급대원은 엄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누군가가 나나 할머니에게 연락을 했고요. 병원에 간 엄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스퍼는 걱정되었습니다. 제스퍼는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스퍼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두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스퍼가 가장 좋아하는 시럽을 발라 먹는 사과 팬케이크였어요. 제스퍼는 와, 맛있겠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엄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그게 내 잘못인가요? 라는 말이었어요. 두 할머니는 다정한 눈빛으로 제스퍼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나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란다 제스퍼. 내가 엄마에게 술을 마시라고 한 적이 없잖니?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민디 할머니는 현관문 옆에 있는 우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날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만일을 위해 우산을 챙겨가졌구나. 비가 내리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비가 오더라도 우산이 있으면 옷이 젖지 않게 할 수는 있잖니? 그리고 언젠가는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펼쳐질 거라는 걸 꼭 기억하렴. 제스퍼는 조금 슬펐지만 할머니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도 제스퍼는 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면 엄마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걸까요? 두 할머니는 오늘도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어른이 술을 많이 마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다. 대부분은 잠깐이라도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해나 할머니는 시럽병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내가 팬케이크를 맛있게 먹으려는 시럽을 바르는 것과 비슷해. 시럽을 너무 많이 바르면 뱃속이 불편할 수도 있단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럽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많이 바르게 되지. 그러다 보면 기분이 나아질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돼.
제스퍼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할머니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도 제스퍼는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게 내가 말릴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스퍼는 엄마가 책장 뒤에 놓아둔 술병을 자신이 숨겨보려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해나 할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누군가가 술을 마시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단다. 먼저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를 돕겠다고 마음먹어야 하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엄마가 나아지길 바라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민디 할머니는 욕실에서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수도꼭지 보이니? 할미가 뭘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새더구나. 가끔은 저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해.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거야. 제스퍼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할머니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목요일이 되었어요. 오늘도 제스퍼는 엄마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무척 싫었어요. 제스퍼는 소파에 있는 두 할머니 사이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술을 끊지 않으면 결국 돌아가시게 되나요? 두 할머니는 제스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스퍼는 할머니들 품에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민디 할머니가 말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품는 거란다. 지금 내 엄마는 술을 끊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단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만 해. 해나 할머니도 말했어요. 가끔 집 안으로 나비가 날아와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더구나. 그래도 나비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길을 찾으려 노력하지.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단다. 제스퍼는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할머니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무척 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네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두 할머니가 부드러운 수건을 가져오는 동안 제스퍼가 물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엄마처럼 술을 많이 마시게 될까요? 한나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니. 할미는 내가 행복해지는 다른 방법을 찾길 정말 바란단다. 바둑무늬 보송보송한 새끼 고양이들이 담긴 바구니 옆에 다 같이 앉아 있을 때 민디 할머니가 말했어요. 똑같이 생긴 고양이를 찾을 수 있겠니? 제스퍼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고양이들 모두 조금씩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스퍼가 말했습니다. 꼭 나랑 엄마 같아요. 우리 둘 다 코에 주근깨가 있지만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엄마를 닮기도 했지만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스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스퍼는 점점 이해되는 것 같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하늘이 파란 토요일입니다. 제스퍼는 자기 방 창문으로 동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스퍼도 함께 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을 보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할머니는 새끼 고양이들을 위한 덮개들을 쓰고 있었지요. 제스퍼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술을 많이 마시는 엄마가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인가요? 민디 할머니는 뜨개질하던 바늘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주 많단다. 그 중에는 아이를 둔 엄마 아빠도 있어. 그래서 엄마나 아빠의 술 때문에 힘든 아이들도 많아. 제스퍼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나는 그런 아이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한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제스퍼, 너 그거 아니?
할미 손목시계 밑에 있는 아주 작은 해마 문신 말이야. 갑자기 제스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나 할머니가 말을 이어갔어요. 얘야, 세상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단다. 제스퍼는 많이 놀랐지만 할머니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스퍼는 마침내 엄마와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스퍼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우선 두 할머니의 십자 말 풀이를 돕기로 했어요. 제스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할까요? 민디 할머니는 제스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얘야,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단다. 하지만 할미 생각으로는 엄마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가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말이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겐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중요한 걸 깜빡 잊는다거나 금방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하지. 이어서 한나 할머니도 말했어요. 우리가 십자말 풀이를 할 때 왜 라디오를 끄는지 아니? 제스퍼가 대답했어요. 너무 산만해서요. 맞아.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너무 산만해져서 다른 일을 거의 할 수 없게 된단다. 하지만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란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든 아니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제스퍼는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제스퍼는 질문이 점점 줄었고 밖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스퍼의 엄마도 병원에서 돌아왔고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제스퍼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엄마가 술을 마시지 않고 지내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스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스퍼는 자신의 낙서장에 생각들을 적어두거나 밖에 나가 땅을 파는 일을 하거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스퍼는 언젠가 다시 맑은 하늘이 찾아올 거라는 걸 믿고 기다렸습니다.